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좀 살 것 같네요. 자, 문제 들어가자고요. 몇 쪽 할 거예요, 오늘? 어디는 나라에 몇 쪽인지? 145쪽까지 했네요. 16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를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 그 다음 별도 합산, 그 다음 종합 합산 이렇게 했죠.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저율 분리, 가장 높은 고율 분리 이렇게 했잖아요. 자,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가 돼요. 같은 땅이니까 분리는 과세를 안 해요. 종부세는. 재산세는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과세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했죠, 그죠? 생산, 근데 원칙은 뭐다? 종합 합산이에요. 고양시에 땅이 있죠? 원칙은 종합 합산이다. 그러나 사업 목적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고 생산 공급 목적, 사치 목적은 따로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한다. 됐어요? 자, 17번 145쪽. 자, 17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 자, 왜 합산해요? 이해는? 왜 합산해요?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으니까 종합합산 누진이죠? 왜 이해는 합산을 안 해요?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러니까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거는 이해를 물어보네요. 별도 합산 또는 종합 합산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1번. 자, 1번. 항상 지목을 먼저 봐야 돼요. 과수원. 과수원은 뭐다? 농지. 자, 실제 농사 짓고 어디에 있어? 군. 군은면은 시골이죠? 전부 뭘로 간다? 분리과세. 자, 세율도 알아야 돼요. 몇 프로? 0.07%. 007. 세율도 알아야 된다. 자, 2번. 건축법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허가죠? 무허가는 건물을 인정 안에서 나대지로 본다고요.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그럼 누진세율이죠? 이거 암기해야 돼요. 누진세율도 종합은 최저 0.2에서 최대 0.5. 항상 누진은 단계로 돼 있죠? 몇 단계일까요? 3단계. 자, 그 다음 별도는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이거. 단계를 물어볼 때는 3단계. 누진세율이잖아요. 이거 다 암기 다 좀 끝났을걸요? 이거 종이요, 변리사 1%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세금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배우는 거야. 많이 나온다. 종합은. 세율은 1%도 안 된다고요. 종이요, 변리사 몇 단계? 3단계. 옛날 들어봤죠? 자, 그 다음 5번. 고급 오락장 사치죠? 사치는 무조건 어디로 가? 고율분리. 그래서 고율분리는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4%. 그래서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자,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합산. 자, 그 다음 18번으로 돌아가자고요. 18번. 자, 꼭대기 보시면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것 중 뭐를 물어본다? 종합 합산.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네요. 자, 박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의 선두주자죠?
별도 합산의 대표적인 거 사업용 땅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네요.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니은 또 나왔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뭐가죠?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그리고 디귿은 반드시 알아야 돼. 디귿은 자 영업용 건축물인데 사업용 땅이에요. 자 영업용 건물이다. 원칙은 뭐예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합산이죠. 근데 땅값 대비 이게 뭐다? 2% 이상이 아니라 미달이에요. 미달. 미만. 허름하게 지었잖아요. 땅값 대비 건물이 허름하게 지었을 때는 기준 면적 안 따져요. 그래도 이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거죠.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는 나대지로 봐서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바닥 면적은 그래도 사업하는 걸로 봐요. 무슨 합산이라고요? 별도 합산. 그래서 바닥 면적과 제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46쪽. 자, 그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이것도 꼭 기억해야죠.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가 어디에 있어?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주거지역에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 이거 이내니까. 근데 지역이 구분이 안 됐잖아. 지역이 구분이 안 됐죠? 그러나 이거는 뭐다? 분리 아니면 별도예요. 분리 아니면 별도라고요. 자, 답은 일단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럼 5번은 리을은 조심해야 돼요. 자, 공장용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공장용지는 어디에 있어요? 군읍면. 군읍면에 있으면 다 공장이에요.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종합 합산. 기준 면적까지. 자, 그 다음 시에 있잖아. 시에 있을 때는 우리 동네 광역시, 특별시, 일반시, 시에 있죠? 공장이 있을 때는 두 군데로 구분되잖아요. 어디에 공장이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간다?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상록에 공장은 없죠, 이거? 우리 동네 주상록은 공장이 없어. 일반 건물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이고. 근데 어디에 있어? 주거지역. 지역이 없잖아. 만약에 군에 있다면 분리과세로 가요. 만약에 시에 있다면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종합하고는 초과가 아니므로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분리 아니면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 공장용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군은 다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 뭐다? 다 공장 땅이야.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우리 동네 있잖아. 시. 우리 동네에 있을 때는 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야죠. 그래야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근데 주거지역에 공장이잖아. 주거지역은 공장이 없어요. 옛날 공장 말고 허가가 안 나잖아. 그래서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영세 공장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합산. 분명히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죠? 자, 18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이에요. 공장용지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그래서 공장용지는 유일하게 분리,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다 갈 수 있는 땅이라고요.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사례 문제네요. 사례 문제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뭐다? 영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일반 건축물은 영업용, 사업용, 상업용. 자, 과세규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으로 옳은 것이다. 나와 있죠, 그죠? 자, 기역, 바닥면적 200, 연면적 1000. 그럼 일단은 영업용 건물이잖아요. 그림을 그려봐야죠. 자, 바닥면적. 자, 바닥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200. 200이잖아요. 200제곱미터. 자, 니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1000. 연면적은 1000. 전체 면적 1000.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속 토지는 몇 제곱미터? 3000. 3000. 자, 그 다음 시가 표준액은 얼마예요? 2억. 근데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2억짜리네요. 2억짜리. 자, 그 다음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얼마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120억. 120억이죠? 자, 포인트는 어디에 소재한다?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은 용도지역별 자 120억이에요. 왜 숫자가 나왔을까요? 땅값 대비 건물 가격은 2%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요. 그럴 때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고 초과는 종합이죠. 근데 여기에 2%는 얼마짜리 이상 재야 돼? 2억 4천 이상짜리를 재야 돼요. 시가표준액으로. 그러면 바닥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이죠? 2억 4천 안 되잖아. 안 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2% 미달. 미달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진다? 바닥면적은 무조건 뭘로 간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 그죠? 옆에 제외되는 땅은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 합산. 기준 면적 상관없다고요. 2% 미달 지은 거예요. 2% 미달 이상이 아니라. 자, 문제로 일단은 들어가죠. 1번. 자, 2% 미만. 맞죠? 미달. 미만이므로 3천 전체가 종합합산이다. 틀렸죠? 뭐만? 바닥면적 200만. 바닥면적 200. 그럼 제외되는 땅은 몇 제곱미터야? 전부가 3000이잖아요. 그래서 2800제곱미터는 제외되는 땅.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부속 토지가 3000이니까. 그래서 전체가 종합합산이 아니라 몇 제곱미터? 바닥면적 빼고 2800이 종합합산이라고요. 일단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바닥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이다. 틀렸죠? 별도 합산은 뭐다? 200. 200이야 200. 자, 원래 여기 보세요. 만약에 2억 4천 이상이 넘어가면 2억 4천 이상이 넘어가면 바닥면적 또는 제외 필요 없어요. 2%가 넘어간다면 여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기준 면적을 구하나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곱하기 뭐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에요. 그래서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다. 몇 프로 넘어갈 때? 2% 넘어갈 때. 그럼 바닥면적은 200이죠? 근데 어디에 있어? 상업지역. 가장 밀집지역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알면 돼요. 준상하 세배하러 가자. 몇 배야? 3배 이거. 왕년에 들어봤어요.
준상아 세배하러 가자, 세배 끝나서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가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두룩 닭상할 때는 꼭 앞에 것만 알면 돼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배율이 3배입니다. 그럼 기준 면적은 뭐다? 600. 그래서 2번은 600이 나왔지만 틀렸죠? 2% 미달이므로. 이런 거 안 따져요. 2% 이상일 때만 따진다. 자, 3번. 자,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을 적용하여 8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에 틀렸죠? 그래서 2% 미달이기 때문에 적용 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별도 합산은 무조건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가 된다? 200제곱미터가 된다. 무조건 200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자, 건축물 쭉 나와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그럼 허가등을 받지 않으면 무허가잖아. 그럼 무허가 땅은 전부 뭘로 간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 틀렸잖아. 무허가 땅은 전부 종합합산이에요. 건물을 인정을 안 한다고요. 나대지로 봐서. 자,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네. 별도 합산은 바닥 면적 200. 그리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종합합산은 뭐다? 2800. 답이 몇 번? 5번. 5번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거 탈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된다? 2% 미달일 때는 바닥 면적은 사업용 땅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 19번 별 붙였어요? 자, 그 다음 2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종합합산이죠?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합산. 지목을 먼저 봐야 돼요. 임야. 자, 임야가 어디에 있어? 어떤 임야야?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보호 목적은 어디로 간다? 분리. 그럼 분리로 결정되는 임야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세율이 몇 프로? 007.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서 이제 사치성을 가장 낮은 세율은 뭐다? 007. 사치성 부동산은 4%예요.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는 4%고 가장 낮은 거는 007이에요. 부동산 세법,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는 전부 중간 그룹에 있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장군의 토지. 공장 안에 있는 토지죠? 근데 법에 의해서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잖아. 그럼 제한하면 공장 안에 있는 토지는 세금이 쌓야죠? 제한하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럼 2번은 몇 프로일까요? 공장 땅이잖아? 그럼 결정되면 공장이니까 몇 프로? 0이야. 공장 가자. 0.2%짜리예요.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계속 나오네요.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자, 3번이네 답이. 자, 그리고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공원. 공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공원은 환경지구.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뭐다? 환경보호 목적이므로 불립니다. 그러나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보존 목적이죠? 이거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와 보존지구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환경보호 목적은 세금 조금 내야죠? 분리과세. 보존나는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므로 비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보존지구예요, 환경지구예요? 환경지구. 분리과세 몇 프로? 0.007 임야. 자, 5번. 자, 특별조치법. 숫자는 의미가 없어. 숫자는 뭐만 파악하면 돼? 이전. 종토세 시행 이전. 이후는 종합합산이에요. 이전만 알면 돼. 이전. 알아들었나요? 이전부터 소유하는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어떤 땅이야 이거?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임야 어디로 간다? 분리. 분리 몇 프로짜리예요? 007.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그 다음 맞아요? 자, 21번. 자, 2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종합, 별도, 분리, 같은 것끼리. 자, 박스. 자, 기억, 이전, 어떤 임야다? 종중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어디로 간다? 분리.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골프장이 아닌, 사치가 아닌 일반 골프장이죠? 일반 골프장 옆에 뭐가 있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봐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이므로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 다음 디귿 안 까먹는 거 염전 또는 같이 가는 게 뭐다? 터미널. 염전 터미널은 생산 공급 목적이죠?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 다음 리을도 안 까먹는 거 무슨 땅이야? 운전학원용 땅은 땅 주인은 사업하는 거예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색깔이 어떤 차예요? 운전학원 차는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노란색. 다른 학원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하얀색이라 그래. 그건 응급차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공부에 너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은 것끼리는 답은 뭐다? 별도가 2개고 분리가 2개죠? 2개잖아요. 그럼 니은 리을이네. 별도. 기억 디귿은 없어요. 분리는 없잖아. 왜 없어요? 있으면 공동답이 돼버리잖아요.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어디서 출제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종부세는 분리는 과세 안 해요. 이거 고율 왜 과세 안 해? 4%짜리니까 중과세 있잖아. 그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종부세는 뭐와 뭘로만 나눈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분리는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납세 의무자. 꽉 잡았잖아, 이거. 납세 의무자.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한 장짜리. 좌우간 한 장짜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9월 1일 날 어떻게 한다? 이론 특강해요. 이론 특강하면 탁 잡혀, 세법이. 알아들었어요? 특강. 이거 보고, 그럼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야. 이게 막 약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럼 이거를 알면은 특강은 쉬워. 반드시 이제 5개를 비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게 9월 1일 날 특강 자료라고요. 그러면 세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1조 재산세. 자, 재산세 2번째 칸에 뭐가 나와 있다?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네. 2번째 칸에 찾았어요? 자, 원칙은 누가 내는 거다?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를 보고 판단해요?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고. 찾아야 돼요. 빨리 어딘지 지금. 자, 그 다음 신고를 안 했다. 무슨 뜻이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보낸다?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주된 상속자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상속이니까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그럴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귀속 불분명.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 답이다? 귀속.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온 거 매수계약자는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요.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 알아들었나요?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하니까 납세의무자. 자, 수탁자는 어떤 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수탁자.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만큼 뭘로 간다? 지분권자.
그래서 잔금을 6월 1일까지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6월 1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이다 이거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149. 자, 25번. 2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왜 별 붙였다?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이 있다고요. 자, 1번이 개정법이에요. 외국인 소유 임차했잖아. 뭐를? 잡동산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대상이 5개죠. 토건주 선항 중에 뭐만 들어간다? 항공기 선박. 부동산은 임차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작년까지는 이게 수입하는 자가 비과세야. 올해부터는 뭐다? 과세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1번이 뭐다?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작년까지는 비과세였다고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년 보유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이득을 챙기죠? 과세한다. 신설법 반드시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임차. 잡동산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2가지만. 토건주 선항 중에 2가지만 기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2번. 과세 기준을 이전에 멸실됐잖아. 멸실되면 이거 나대지죠? 그럼 멸실되었다면 과세 기준일 현재는 소유권이 없죠? 그 멸실일까지 보유 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없다. 6월 1일 재산이 없잖아. 그래서 부담하게 된다. 틀렸죠?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6월 1일 날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없잖아. 없기 때문에 부담하게 된다가 아니라 되지 않는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건축물. 이전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그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글자로 주된 상속자. 상속자 틀렸죠? 앞에 뭐가 붙어요? 주된 상속자. 그럼 상속자는 어떨 때가 답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됐을 때. 신고가 되거나 또는 등기가 되면 상속자 여러 명이 받았을 때는 각각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둘 다 안 됐으므로 5글자가 나와야 돼요.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양도양수가 됐다. 잔금 끝났다는 거죠?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26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쭉 가면 돼요. 틀린 것. 1번 상속이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둘 다 안 됐죠? 5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아빠? 주된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길게 얘기한 거죠?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 이거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5글자로 줄여서 둘 다 안 됐으니까 연장자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연장자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문이 기니까 줄인 거예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 자, 신탁법 나왔죠? 위탁자별로 구분됐죠? 갑돌이 을돌이. 그래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국가 선수금이 뭐예요? 잔금 전에 미리 받았다. 잔금 전에 미리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이잖아. 그럼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러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고요? 매수계약자. 무상이 포인트에 국가무상 연부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맞죠? 근데 시험장에 이거 기출문제예요. 시험장에 가니까 40% 수강생은 3번을 찍고 나왔어. 2번을 내두고 3번을 왜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계약자가 없더래. 무상으로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빼고 아싸 매수계약자가 없다. 3번 땡. 분명히 있어요. 자, 4번 도시개발법 환제방식이죠? 어떤 땅이야? 채비지. 또 하나 적어. 보류지. 지방세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관련된 땅이니까. 그래서 4번은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신고를 아니하면 사실을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뭐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절대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3번은 매수계약자를 뜻하는 지문이네요. 자, 27번. 옳은 것. 자, 똑같아. 1번. 포인트가 뭐다? 귀속.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요? 소송 중에 있다.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행불.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귀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사용자.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주택.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 맨날 하는 거. 주택. 집이 두 채야. 갑돌이가 집이 두 채라고요. 하나는 3억짜리. 하나는 5억짜리.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라고요. 집이 두 채는 세금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개니까. 따로따로 개별과세예요. 절대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누진세율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이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어떻게 계산했어? 합산. 이렇게. 절대 이쪽은 두 개 이상 합산하면 틀려. 주택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이쪽은 합산이 나와야 돼. 통합. 3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공시가격. 그리고 5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그래서 합산은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이 나오면 합산. 그래서 합산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를 물어볼 때 주택은 합산을 쓴다. 토지와 뭐다? 나왔잖아.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 자, 이게 앞에가 생략된 거요. 합산해서 뭐를 계산해? 합산해서 따로따로 뭐를 계산하는 거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산출세액을 계산하잖아. 그럼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를 때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안분할 때 기준은 세금을 안분할 때 기준은 뭘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 땅을 안분할 때만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 크기에 따라 땅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밑에 부속 토지를 나눌 때가 면적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과 면적 비율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앞에 지문이 생략된 거예요. 산출세액 어떻게 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소유자가 다름으로 안분한다.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3번. 국가, 엔드, 연부, 무상 동시에 충족됐죠? 그럼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하고 있죠? 이득은 매수계약자가 갑니다.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뭐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틀렸어요. 매수계약자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공부상은 누구 명의야? 개인 명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은 종종이다. 그럼 신고했다 안 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개인. 만약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종종으로 바뀐다. 신고 안 함으로 개인. 개인을 뭐라 그런다? 공부상 소유자. 자, 그 다음 5번.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지분권자. 근데 뒤에 잘 봐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법은 어떻게 나왔어요?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최연장자 틀렸죠?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지분권자. 뒤에도 잘 봐야 돼요.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28번. 자, 28번으로 가볼까요? 납세의무자. 1번. 자, 원칙을 물어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다도 원칙은 뭘로 간다?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공유. 공유는 지분 표시가 존재하죠? 존재하는 경우는 역시 지분권자.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당사자 간의 지분 약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어떻게 한다? 균등한 걸로 본다. 맞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또 나왔네. 잔금 끝났죠? 신고하지 않아. 그럼 뒤에는 무슨 지문이 나온다? 공부상 소유자. 자, 4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자, 그 다음 5번 상속받았네. 자, 등기도 안 되고 이번에는 뭐 됐어요? 신고는 했어. 그럼 신고하면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속인. 주된을 지워야죠. 혼자 받으면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상속인 각자. 신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된을 빼야 돼요. 주된 상속인은 신고를 안 했을 때, 둘 다 안 됐을 때가 주된 상속인.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됐어요? 됐네. 자, 29번 1번. 갑이 여러 개의 토지를 매도하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등기 안 쳤죠?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의리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을에게 매도했잖아. 을에게. 그럼 을이 사실상 소유자죠? 6월 1일 현재라면 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럼 등기 안 했잖아. 그래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이 소유권 변동 신고와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 틀렸잖아요. 그래서 잔금이 끝난 거야. 잔금이 끝났는데 뭐다? 신고를 안 한 거야.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는 을을 모르잖아요. 잔금이 끝났어요. 그죠? 잔금이 끝났는데 뭐다? 등기가 안 된 거야.
그럼 등기가 안 되면 과세관청은 을을 모르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을로 가고 신고를 안 하면 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신고하면 누가 되는 거야? 을. 신고를 안 하면 갑. 그래서 관계없이 틀린 거예요.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하면 을, 신고를 안 하면 갑.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네. 상속이다. 등기이행 여부나 사실상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벌써 틀렸죠? 신고하면 상속인,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자, 3번도 또 틀렸네. 쭉 읽다가 이번에는 뭐라 했어? 신고하더라도 신고했잖아. 그럼 신고하면 개인이 아니라 종종이죠.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이다. 신고하더라도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신고하면 갑이 아니라 종종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4번 가장 잘하는 거 국가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자, 5번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자, 별 하나 딱 붙여. 5번. 자, 국가 등이 아니라 법인이네. 법인이야 법인.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잔금 안 끝났어요. 누구 거야? 법인 거야. 그럼 과세권자는 매수계약자를 모르잖아.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매도계약자, 법인에게. 과세권자가 매수계약자를 모르잖아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누구만 알아? 법인만.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 안 됐죠?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가 아니라 매도계약자. 줄여서 뭐다? 법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30번. 자, 30번. 자건 지겹도록 지금 진을 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납세무자자가 원 없이 한번 해보는 거야. 왜 원 없이 해 지금? 우리가 격주가 아니잖아. 주 5일 수업하는 수업을 이렇게 못해요. 딱 두 문제 풀고 통과하는 거예요. 토요일 수업하잖아. 자, 30번. 납세무자가 아닌 자. 1번 또 나왔다. 지자체, 앤드 연부, 앤드 무상.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 자, 공유는 무조건, 집은 권자.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요 지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 지문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자, 위탁자.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자죠? 위탁자별로 구분됐잖아요. 위탁자별로 구분됐어요. 그래서 갑돌이는 노란 자산, 을돌이는 하얀 자산이 구분됐죠? 구분됐잖아, 이렇게. 병돌이는 뭐다? 뭐 예를 들어서 병돌이는 빨간 재산,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일한 납세무자가 아니라 각각 다른 납세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무자. 소유자가 다르니까 절대로 동일한 납세무자면 안 돼요. 그래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동일한 납세무자가 안 되죠. 갑을병은 뭐다? 각각 다른 납세무자. 뭐에 속지 말자. 동일한 납세무자. 그러면 틀려요. 수탁자는 맞고. 자, 그 다음 4번.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죠? 항상 원칙은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 불분명할 때만. 귀속 불분명할 때만. 자, 5번. 5번이죠?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어떤 땅이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업시행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 답은 몇 번? 자, 칠판 봐요. 뭐 배웠어, 지금? 재산세 납세무자가 배웠어요. 재산세 납세무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걷어가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부세를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종부세는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넘어가야죠? 그럼 종부세 납세무자는 뭘로 나눠? 세 가지. 주택, 별도, 합산, 종합합산 세 가지로만 나눠요.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 별도는 사업자니까 80억 초과.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6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5억 초과. 일명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자, 한 장짜리로 봐요. 한 장짜리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옆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시험에 재산세, 종부세는 합쳐서 5문제가 출제 예정이에요. 자, 종부세 납세무자 숫자 나왔네. 옆에 나와 있죠? 공시가격 합쳐서 주택 6억, 종합 얼마다? 5억, 별도 80억 뭐다? 초과 이거 빼기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여기가 다른 학원 질문이더라. 왜 납세무자가 빼기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따로라고요. 좌우간 상상력도 너무 풍부해.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초과.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구분하자. 단 2달 이상 배우신 분은 이 숫자 기억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5억이 제일 적잖아요. 투기 목적이니까. 사업자는 숫자가 제일 커요. 뒤바뀌면 안 된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